저는 얼마 전 멋진 남자와 재혼을 한 40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는데요. 지금의 삶이 찾아오기 전 남편과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남자와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 사연 속에 별난 남자들이 참 많은데 제 남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사연을 몇 자 끄적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의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지극히 평범한 소개팅이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정말 좋은 남자가 있다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보게 되었죠. 사실 소개팅해주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좋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남편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인사를 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인상이 굉장히 선했어요. 소개팅을 주선해준 선배의 말처럼 얼굴에 착함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이는 저와 식사하는 내내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재밌는 농담으로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러다 식당에 할머니 한 분이 초콜릿을 팔러 들어오셨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할머니를 제지하지 않아 여러 손님들에게 초콜릿을 내밀며 손가락 2개를 펴고 2,000원이라고 알리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명의 손님도 1,000원짜리 초콜릿을 2배로 주고 사지 않았고 할머니는 이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저와 소개팅을 하고 있던 승재 씨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한 장 꺼냈어요. 할머니, 초콜릿 5개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돈을 받았고 초콜릿을 승재 씨에게 넘겨주고 식당을 벗어났답니다. 저는 승재 씨가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훤히 보였거든요. 여하튼 그는 저에게 초콜릿 뭉치를 건넸습니다. 자, 채경씨, 나중에 이걸로 당 충전하세요. 네? 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승재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사람을 한 번 보고 알 수 없으니 몇 번 더 만나보기로 생각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다음에 만난 장소는 색색의 꽃이 만개한 대공원이었어요. 안 그래도 시간 날 때 혼자서라도 꽃 구경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승재씨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저를 그리로 데려갔답니다. 저희는 커피를 들고 공원의 길을 거닐었어요. 흩날리는 꽃잎의 향기를 맡으니 저도 모르게 승재씨가 호감적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따스하고 선선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 옆으로 전동 킥보드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커피를 놓칠 뻔했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승재씨가 몇 발짝 앞에 있는 할아버지의 몸을 옆으로 잡아당겼어요. 킥보드에 부딪힐까봐 재빨리 움직인 거죠. 킥보드를 탄 학생은 그러거나 말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요즘엔 저 전동 킥보드가 난리네요. 고마워요, 젊은이.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인도에서 저런 걸 타는지 원? 어쨌든 젊은이 덕분에 큰일은 면했네요. 별 말씀을요. 그럼 꽃구경 즐겁게 하세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승재씨가 식당에서 할머니에게 초콜릿을 산 게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란 걸 말이죠. 이 남자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된 사람 그 자체였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한테 잘하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승재씨에게 마음이 열렸고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하고 나서야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사귀는 동안에 서로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뵀는데 승재씨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할 운명을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에게는 승재씨가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는 순간이 그랬답니다. 단점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재 씨의 단점이 하나 보였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에 제가 마음을 열긴 했는데 승재 씨는 지나칠 만큼 효심이 깊은 효자였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아무래도 월급쟁이보다 돈을 더 잘 벌었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각각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매달 홍삼이나 산양삼즙 같은 비싼 식품을 사서 드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데이트 중에 부모님이 전화로 뭔가를 부탁하면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나쁜 구석은 하나도 없지만 효자라는 것 때문에 만나는 게 조금씩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1번인 사람보다는 저를 1번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지경아, 나에게는 1번은 당연히 너지.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자주 챙겨드리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늦둥이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 그래서 아들 된 도리를 할 뿐이라고. 만약 치경이 너와 결혼하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 진짜야? 내가 자기한테 1번이야? 그런데 자기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네? 누가 자기랑 결혼하겠대? 지경아, 난 무조건 네가 1번이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 진심으로 말이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응? 그렇게 한번 충격을 주고 나니 승재 씨는 정말 저를 1번으로 위해주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아예 부모님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해줬는데도 제 기분이 상할 작은 요소도 만들고 싶지 않다며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더 보내고 나서 승재 씨의 결혼하자는 청혼에 쉽게 받아주었네요. 승재 씨는 경제적 여유도 있어서 신혼집을 근사한 주택으로 마련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시댁과 너무 가까웠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신혼집을 찾아와 살림도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감사하긴 했지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가, 냉장고에 승재 좋아하는 반찬 가득 넣어놨으니까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어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바빠봐야 승재만큼은 아니니까 남는 시간에 살림도 좀 깔끔하게 하고 내조도 좀 잘해줘라. 자고로 여자는 밥도 잘해야 되고 살림도 모르는 거 없이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며칠 전에 승재가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이 와이셔츠에 구김이 많던데 웬만하면 다림질도 좀 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허리를 자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신경 쓰긴 하는데 저도 그이랑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똑같이 나눠서 살림하거나 그게 안 되면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아들이 우선이고 남녀는 다르다는 걸 강요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못마땅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말대답을 하는 며느리이니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저와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각자 분리수거할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오시는 길에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있는 걸 보자마자 인상을 심하게 구기시더라고요. 승재야, 네가 왜 이런 걸...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손에 든 거 다 뭐예요? 어머, 어머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인사를 나누자 시어머니는 저희 출근한 사이에 사골국을 끓이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없을 때 사골 좀 끓여 놓으마. 그래도 괜찮지 아가? 아, 그럼요. 저희야 어머니 덕분에 몸보신 하는데 당연히 좋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싫었습니다. 실혼생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자주 오시는지 아무리 늦둥이고 귀한 아들이어도 선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주말엔 저나 남편이 쉬기 때문에 나들이를 가거나 캠핑을 가곤 했어요. 그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오길 바라는 눈치를 자주 주곤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에 제발 시부모님 생각 좀 그만하라고 일러주었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댁을 찾아갔어요. 저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 친정도 한 달에 한 번 가야 한다고 말해주니 쉽게 알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여하튼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아주 사랑 넘치게 반겨주셨어요. 저 말고 남편을 말이죠. 저는 그냥 왔냐라고 짧게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함께하고 나면 저도 며느리 노릇을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돈 봉투를 두 분께 드리고 나왔어요. 100만 원이 든 두 개의 봉투를 말이죠. 그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서 경제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시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걸 보면 아예 드리자는 말은 못하고 금액을 조금 줄여서 드리자고 제안을 한답니다. 이에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대충 대답하고 다음에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1년 후 남편 사업이 내리막을 심하게 타다 못해 부도까지 맞고 말았어요. 지경아, 어떡하면 좋지? 나 완전히 망했어. 우리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뭐야? 상황이 그 정도였어? 나한테는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자기가 다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해? 그래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그게 빚이 너무 많아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당분간은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대신 개인회생 신청하고 바로 일어설게. 얼마 전 선배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로 해서 금세 재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서울 바닥에 집을 마련할 만큼 큰 돈은 아니어서 남편이 회생 절차를 밟고 남은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고 남편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을 심하게 걱정하면서도 함께 살게 되어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여기선 저만 이방인일 뿐이었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를 요리조리 피해서 빠져나가며 눈치껏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함께 지낸 지 일주일 만에 저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아가, 너 출퇴근 시간을 보니 거의 공무원 같더라. 내가 보기엔 살림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 일단 아침 저녁은 네가 차리거라.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을 접시에 올리고 밥만 하면 되니까 간단할 거야.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 네? 저녁은 그렇다 쳐도 아침도요? 저 아침엔 출근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은데. 그럼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면 되잖냐? 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게냐?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가르친 게 없네. 알아들었으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라. 저는 요즘 아침 먹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하려다가 시댁에 얹혀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꾹 참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튿날부터 제가 아침상을 차렸는데 처음부터 혼이 났답니다. 아가, 너는 내가 반찬만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고 정말 반찬만 꺼낸 거냐? 국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시아버지는 국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러니까 칼칼한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와라. 어머님 죄송해요.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늘만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그래, 괜찮다, 아가. 나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도록 하자. 다행히 시아버지가 수저를 드시며 식사를 시작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가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저를 쏘아부셨어요. 좀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도 회사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아침 차리기는 너무 무리인 듯해 그 다음날부턴 아침을 차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할 임무를 하나 더 늘려주셨습니다. 너 밥상 차리는 게 힘들면 그럼 이번 주부터는 네가 빨래 좀 하거라. 빨래 양은 많지 않은데 요즘 날씨가 더우니 매일 해야 할 거야. 그래도 세탁기가 알아서 빨아주니까 힘들진 않지? 매일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물 낭비, 전기 낭비인 것 같아요. 저와 승재 씨는 주말에만 빨래를 했어요. 넌 시어머니가 말하면 한 번에 알겠다고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자원이 낭비되는 게 걱정이면 손으로 빨든가. 요즘 아침에 해가 쨍쨍하니까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나가라. 제가 무슨 대답을 해도 시어머니는 통하지 않았어요. 마치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댁 식구들의 빨래를 책임지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 뒤집어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 있으면 늘상 헤헤거리며 시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마 못 가서 저에게 임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림이 추가된다면 보나마나 청소겠죠? 시어머니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네가 출근하면 내가 청소를 하긴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바닥에 먼지가 앉으니 간단하게 걸레질 좀 하렴. 어때, 간단하지?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한꺼번에 일을 주지 않고 하나씩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 어머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집안 살림을 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승재 씨가 망해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제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다음 말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시아버지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힘들지? 네 시애미가 나이가 있다 보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새애기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정말 미치겠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악덕 며느리인 줄 알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어머님이 시키는 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